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지난 29일 로이터 통신이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을 노린다는 보도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폴란드 관리는 누구보다 빨리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이 주요 고려 사항이었다며 10대의 K2와 24대의 K9으로 이뤄진 첫 선적은 거래가 체결된 지 불과 몇 달 후인 12월에 폴란드에 도착했으며 이후 최소 5대 전차와 12대의 추가 자주포가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주요 무기 제조업체인 독일은 헝가리가 2018년에 주문한 44대의 새로운 레오파드 탱크를 아직 인도하지 못했다는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인 오스카 피에트 레비치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다뤄진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빠른 배송, 이른바 로켓 배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무기산업의 간부들은 그것이 미래 고객을 위한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빠른 배송만큼 매력적인 마케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K2 전차 4차 양산 산업이 발표되었는데 2024년에서 28년까지 약 1조 9,400억 원을 들여 150여 대를 추가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추가 생산 발표는 한국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포린 폴리시는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 1000대를 계약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며 폴란드 입장에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독일을 선택할 경우보다 훨씬 빨리 탱크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려는 폴란드의 요구까지 충족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폴란드가 유럽 전체 레오파르트2 탱크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대의 K2 전차를 갖출 경우 다른 나라들이 상호 운영성 면에서 K2 전차 구매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는 현재 나토 육군 주력 전차로 유럽 각국에서 2000대 이상이 운영되고 있고 독일은 오랫동안 주변국의 무기 공급자 역할을 해왔으나 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하기를 꺼리고 새로운 전차의 느린 인도 속도에 좌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국방분석가 블레이크 헤르징거는 한국 폴란드 팀 구성이 유럽 주요 전투 탱크 시장에서 독일의 확고한 지배력을 싹쓸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폴란드는 K2 전차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차에서도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 프랑스와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에서 충돌이 벌어지며 한국의 차세대 전차가 더욱더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24는 5월 30일 지상군 기갑혁명 가속화라는 제목으로 폴란드 지상군 장비 현대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폴란드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수장 야로스와프 고로프스키 준장의 발표를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전차 현대화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고로프스키 준장은 K2 전차에 대한 도입도 거론하며 이 같은 현대적인 전차의 도입을 다른 은하계로의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은하계로의 표현은 조금 과한 듯했으나 이어지는 예비역 준장 출신의 현대로템의 이희성 부사장이 사업 설명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희성 부사장은 현대로템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 재벌의 자회사이며 동시에 철강뿐만 아니라 운송수단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이라며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현대차그룹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차에서 구현될 핵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선체 전체 승무원이 있는 구조 레이아웃과 130mm 대포가 장착된 원격 조종 포탑, 수소 연료 전지 사용, 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 및 확장된 상한 인식 기능을 갖춘 차량 장비뿐만 아니라 별도의 발사대에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희성 부사장이 설명한 차세대 전차의 계획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는 K2 전차의 차기 전차인 K3 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2026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이희성 부사장이 폴란드에서 차기 전차에 대한 계획안을 괜히 자세하게 브리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파격적으로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한국과 K3 전차 공동 개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는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 K3 전차 때문에
K2 전차를 1000대나 도입하고 자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는 큰 그림을 그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무기 생산의 최강국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2와 르클레르를 대체할 차세대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폴란드가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무참하게 무시당했고, 이에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배제한 차세대 전차를 한국과 손을 잡고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에 독일 라인메탈은 130mm 주포로 무장한 최신 주력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의 이름은 KF-50의 팬서로 우리에게는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K2 블랙팬서의 이름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르트2를 대체할 신형 전차로 이 모델을 내놓으면서 레오파르트의 최신 버전인 2A7이나 미국 에이브럼스 최신 버전보다 가볍게 기동성을 늘리고 레오파르트2의 주포 120mm 포에 비해 130mm 활강포를 장착해 화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라인메탈이 개발한 스크라이트 실드 능동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름이나 성능 개량에서 보면 독일 라인메탈이 최근 급부상하는 한국의 K2 블랙팬서를 겨냥하고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KF-51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가 만드는 차세대 전차였는데, 이를 두고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차기 전차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가 독점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벌어지면서 지금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독일의 KF-51을 개발하면서 습득한 최신 기술을 가지고 레오파르트2의 후속 전차에 적용시켜 단독으로 해외에 수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프랑스는 반발하며 차기 전차를 공동 개발한다고 하고서 여기서 얻은 신기술을 독일의 레오파르트에 넣어 이익을 독점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영국을 끌어들여 프랑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이 때문에 지금 차기 전차의 계획이 느려지고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지난 26일 독일군이 최신 기술로 개량된 레오파르트 2AA8 18대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독일은 새로운 차세대 전차를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레오파르트2를 개량해서 팔아 당장의 이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독일 방산업체들이 이익을 독점하려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를 빠르게 완성해 속도면에서 앞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3 전차에 130mm 대포와 레이저 대포 및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했는데, 고출력 레이저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드론이 탑재되어 보이지 않는 주변 정찰과 감시 공격까지도 할 수 있으며 스텔스 전차로 변신이 가능하여 적의 레이더에도 감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내의 목표는 K3 전차를 빠르게 개발해 전차 강국 미국, 독일과 러시아를 뛰어넘는 최강 전차 강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한 개발 목표로 선정한 것 같지만 지금 그동안의 개발 과정을 보며 폴란드를 비롯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군산학연이 범국가적인 기술력을 총동원해 K2 전차의 개발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기술은 거의 미국 전차를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했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전차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그저 목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국은 기술력을 총동원해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차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또다시 세계 최강의 차세대 전차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계획이 결코 헛이 아니며 속도면에서는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군사 매체에 로이터 통신의 최근 기사가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